자, 봅시다. 오늘은요, 189쪽에 갑신정변 얘기를 좀 할게요. 진도가 많이 느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업이죠. 그쵸? 189쪽이요. 보시면은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단원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쫓겨서 하게 됐네요. 자, 갑신정변을 일으킨 아저씨들 모습도 여기 볼 수가 있고요. 기억해야 두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면은 여기 김옥균, 갑신정변하면 김옥균 이 정도 이름은 꼭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갑신정변 189쪽 이야기할게요. 자, 먼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은 요 표 개화파의 분화라고 하는 이걸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건한 개화파, 급진적 개화파. 그쵸? 뭐든지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어지죠.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개화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원인은 일단은 이모군란을 하나 들 수가 있어요. 이모군란 이후에 나타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개화파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개화파가 원래 있었는데 개화파가 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1882년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개화파와 급진무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온건기아파, 급진기아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기억해 둬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둬야 한다면요. 하나는 이제 김홍집, 그 다음에 한 명은 김옥균, 이렇게 두 명은 꼭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하시고 밑에 두 명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자, 이제 좀 살펴볼게요. 자, 온건기아파들, 김홍집을 대표로 하는 온건기아파들은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청나라의 모델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 쓸게요. 자, 아이들은 청나라를 모델로 했어요. 청나라를 모델로 했고 청나라의 개화 운동 중에 하나였던 양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의 무기를 만드는 운동, 그래서 양무 운동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려는 운동입니다. 이걸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우리 동양의 기본적인 그 도덕관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체제라든지 사회 체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사상을 우리가 동도서기론이라고 불러요. 동도서기, 동양의 도리나 그다음에 원칙을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이쪽에 있는 요 급진계합파, 김옥균을 대표로 하는 급진계합파는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 것을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의 것을 배우자라고 했었고요. 일본의 개화 운동은 이제 메이지 유신이에요. 자, 메이지 유신. 자, 메이지 유신입니다. 자, 이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들은요,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모든 것을 배우자고 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본 애들은 문명개화라고 불렀어요. 문명개화론을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고 가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급진계화파들이 원건계화파를 좀 나쁘게 불렀어요. 청나라한테 빌붙는 애들, 청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뭐 사대당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급진계파가 일으킨 정치개혁 운동이 이른바 갑신정변이라는 겁니다. 갑신정변이라는 거고요. 자, 갑신정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신정변이요. 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일단은 배경들,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간섭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 이게 싫었어요. 왜? 급진기아파는
개화 정책을 일본을 모델로 해야 되는데 청나라가 간섭하면 청나라 모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급진기업파는 이게 싫겠죠. 그래서 싫었어요. 자, 두 번째, 급진기업파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잘 실현되지 못했어요. 자, 일본한테 돈을 빌리는 것을 이제 차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차관 도입에 대해서 실패하니까 급진기업파가 정치적으로 조금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었던 물리적인 힘은 이모군란을 제압한 수천 명의 군대에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어디랑? 프랑스랑. 그래서 청나라와 프랑스의 전쟁, 그래서 청푸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니까 조선에 주둔했었던 군대를 빼가지고 그쪽으로 전쟁터로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은 일본이 급진기업한테 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일을 한번 벌여봐 이렇게 꼬셨어요. 일본의 지원 약속이 있어요. 자, 일본이 급진기업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일본의 병력 지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급진기업파들이 이 일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간섭, 차관 도입에 대한 실패, 이건 실패예요. 그 다음에 청나라 프랑스 전쟁으로 청나라 군대가 빠졌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자,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급진기업파가 일으킨 운동이 이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1884년에 갑신정변이에요. 자, 갑신정변 하면은 급진기업파 김옥균 이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 하면 또 기억해 둬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과정에서 꼭 기억해 둘 게 우정총국이에요. 우정총국은 오늘날의 우체국 같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만든 거예요. 이게 우체국을. 그래서 이제 파티를 열었겠죠. 개국 기념 파티. 근데 이 파티 날 이제 급진기업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자, 다만 한 3일 정도 권력을 잡았었는데 3일 동안 갑신정변을 주도한 애들이 주장한 게 뭐냐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면은 갑신정변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 조선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자주 독립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 인민 평등의 권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금 제도를 개혁하겠다. 조세제도 개혁. 세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나중에 개혁안이 많아지면은 이게 갑신인지 갑오인지 뭔지 헷갈려요. 그럴 때 갑신정변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가 재정을 누가 관리하냐면은 호조에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호조에서 국가 재정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갑신정변이에요. 호주에서 국가재정을 관련된 갑신정변이에요. 이렇게 외우는 편법도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한 게 나와요. 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했지만 청나라의 간섭으로 빠졌었던 청나라 군대가 다 빠진 게 아니라 일부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 청나라 군대의 간섭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개혁안은 실행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은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신정변의 의의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사실상 하나밖에 없네요. 자, 뭐가 있냐면요.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거예요. 자, 근대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로 했고요. 목표로 한 어떤 애들 지배층, 정치 엘리트들이죠. 그래서 지배층이 일으킨 지배층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정치개혁 운동이다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한계점도 있어요. 왜 실패했냐? 그런 거죠. 실제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급진기업파가 다 도망가거든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이제 친일파라고 공격하기 바빴어요. 왜 그랬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일본의 도움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어요. 일본에 의존했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이래서 이제 친일파라고 몰린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 지배층이 일으킨 정치개혁 운동이기 때문에 피지배층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피지배층은, 즉 많은 사람들은, 민중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피지배층인 민중들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민중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면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신정변이 갖고 있는 많은 영향들이 있어요. 갑신정변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정적, 주로 다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거, 청나라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갑신정변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왕한테, 야, 나 때문에 너 왕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청나라의 간섭이 더 강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개화 세력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한계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갑신정변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 양국 군대가 서로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갑신정변을 주도한 애들을 도와주려고 했고, 한쪽은 갑신정변을 주도한 애들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두 나라 군대가 서로 맞서 싸울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양국 군대가 서로 군대를 조선에서 철수하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 이른바 이제 텐진 조약이 텐진 조약. 그래서 청일 양국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텐진 조약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10년 뒤에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또 원인이 되는 조약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게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 또 조금 이따가 다른 것 얘기해 줄게요.